여러분께서 저 안철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실망드리는 일 없을 것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정 능력 상실하고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존재감을 잃어버린 정당은 덩치만 크지 제대로 된 야당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일요일 밤 모든 채널 독점에서 국민께 쳐다보라고 요구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쳐다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정당이 될 겁니다. 네, 국민의당은 일요일에 모든 채널을 독점해서 우리만을 봐달라는 그런 당이 돼선 안 된다. 상당히 날이 선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안철수, 이제는 선장이 된 안철수 대표의 모습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전문가 두 분 더 모셨습니다.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국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뱅크 정가 말. 첫 번째 말, 대략 짐작은 하셨을 겁니다. 국민의당입니다. 51%가 안철수. 방금 전에 안철수 신임 대표 얘기 들어보셨지만 안철수 대표가 51%, 결선 투표도 가지 않고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의 승리의 원인 뭐라고 보세요? 한호섭 전국장. 글쎄, 아무래도 그 국민의당의 창업주고 네. 여전히 국민의당은 안철수당이라는 걸 이제 확인한 것인데 네. 당대표 출마 관련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당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내년도에 전국적 선거를 지휘하면서 치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지명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판단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 대선 패배에다가 세보 조작 사건에다가 네. 당대표 출마했다는 역풍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 재기의 발판은 마련했다. 네. 재기의 발판까지. 그렇죠. 재기 발판 마련했죠. 임기가 2019년 1월까지잖아요. 지금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에 가장 1위 순으로 되어 있는 건 서울시장 출마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안철수 대표가 됐었죠. 네. 대표가 일단 이제 당 대표는 됐지만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정적 행보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간단치는 않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다시 이 집어넣어. 대표가 된 것 자체가 예. 상당히 본인한테는 멍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내보낼 사람은 특히 없어요. 예. 문제는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예. 게 본인이 직접. 한계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지금 당 안팎에서 이제 요구가 뭐냐면 결국 당신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승리를 견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지금 본인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어떤 시장이 직접 나서서 네. 뭔가 승부를 이끌어 와야지만이 그렇죠. 당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일 먼저 안철수 대표는 당내에서 지금 일고 있는 지방선거 차출론을 어떻게 본인이 이제 수모할 것이냐. 네. 이게 제일 관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 대표가 어떤 방식이든 어떤 선거든 네.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네. 아마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네. 당내 지금 나설 수 있는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네. 뭔가 안철수 대표라도 나서서 네.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요구가 빗발칠 겁니다. 서영호 네. 부장. 네. 안철수 대표의 당선 수락 연설 들으셨죠? 네.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선명야당,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겠다. 네. 즉, 더불어민주당과 네. 협력 기대하지 마라. 이 얘기가 가장 큰. 협력을 기대하지 마라. 예.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의 상당 부분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입니다.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실질적으로 법안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려운데 예. 호락호락하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따라서 추미애 대표가 오늘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 대표 선출을 축하하고 앞으로 협치와 연정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아마
안철수 전 대표의 당선은 야권과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협치에 있어서 정부 여당에게 크나큰 어려움으로 다가서지 어려움이다.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그러게요. 안철수 대표가 방금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요일에 지상파, 전자파, 뭐 방송을 장악하는 당과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런 뉘앙스를 했는데 나를 정말 아주 날카롭게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비전은 오늘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보시는지요? 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당이 가야 될 큰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건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명 야당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야당다운 야당을 하겠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 과제로는 이제 그 선거법 개정 개헌에 굉장히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야당 그 선명 야당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예.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 호남 민심이에요. 호남 민심. 네, 여전히 역시. 그 국민의당의 주요 기반은 호남당이고 그다음에 네. 국민의당의 다수 의원들이 호남이기 때문에 예. 선명 야당의 길을 갔을 경우 예. 호남 민심이 그 국민의당을 떠나거나 예. 또는 그 국민의당 소속의 호남 의원들이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거법 개정 개헌을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예. 다당제로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깔고 있는 거예요. 아,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현재의 단순 다수대표제나 소선거구제의 경우는 다당제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양당제로 재편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당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예. 없는 예. 거죠. 근데 그 지방선거는 내년이지만 총선은 아직 여유가 있다. 네. 네. 하는 걸 감안해서 예. 기다려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두 번째 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다시 만나자. 한명숙 전 총리가 역시 출감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곳 중에 하나는 봉화마을입니다. 이번에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안녕하셨어요. 저는 건강하게 사람 사는 세상과 다시 만나 행복합니다. 서양호 소장. 네. 한명숙 전 총리가 돌아왔잖아요. 네. 네. 여권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상징적 구심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의 이제 문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현재 네.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보수 정권 시절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구심점 역할을 할 텐데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당에는 추미애 대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일선의 앞에서 나서기보다는 아마 상징적 존재로서 정치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면에 네. 나선 일은 쉽게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요.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 출감하고 나서 뭐 추미애 대표도 뭐 기소 재판 잘못됐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그때 사법부에 뭐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역풍이 있을 거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뭐 사법 개혁에 대한 그 강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과 언론에서 민주당이 법원이 이재용 전 부회장을 5년 선고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면서 한명숙 네. 총리에 대해서는 또 적폐 대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모순적이라고 네. 하는데 네. 사실상 사법부가 힘없는 야당에 대해서 정치 보복성의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것들은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아마 힘 있고 네. 권력 있는 재벌 기업 대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5년 선고를 내린 거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한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법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고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MBC, KBS를 비롯해서 야권 인사에 대해서 가혹할 만큼 정치 보복이라든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 한명숙 총리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 이제 이게 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예. 추미애 대표나 뭐 김현 대변인의 그 논평, 이건 사실은 어쩌면서 보면 한명 전 총리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예. 좀 추미애 대표의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위해서는 한 그 흔적이 많 네. 보여요. 인의 정치적인. 왜냐하면 사실은 한명숙 전 총리하고 추미애 대표와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DJ한테 발탁돼서 정치를 그렇죠. 해왔기 예. 때문에 크게 어떤 정적 빚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예. 것은
앞으로 본인이 하기 위해서 즉 친노의 마음을 내가 사겠다. 그리고 친노의 마음을. 자, 추미애 대표는 예전에 탄핵 반대를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아니, 노무현 원죄가 대통령도 그렇죠. 그렇죠. 원죄가 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들의 민심을 좀 먹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좀 깔려 있는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다음 말. 국민의당 한 번 했고 여당 한 번 했으니까 다음은 어딜까요? 짐작하셨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입니다.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자, 홍준표 대표가 요새 영남 지방을 돌면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어제 토크 콘서트에서 나왔던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엄청난 권력에 가지고 있던 분이 어떻게 대처했길래 탄핵당하고 또 감옥까지 갑니까? 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통치를 했길래 탄핵당하고 그리고 감옥까지 갑니까? 그거는 나는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잘못이. 정권 잡은 쪽에서 모든 권력을 다 쥐었어요. 다 쥐었는데 무슨 방법을 동원해야지 이걸 바로잡겠습니까? 뭐 탄핵 때 이래 해갖고 뭐 어째 이야기해본들 그 사람들 길을 막고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노래를 한 것이지 내 노래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지쳐가는 세월 아쉬워한 걸 돌릴 수 없어.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잘해봐야지. 누구 인생인지 참 궁금하네요. 선곡에 좀 진심이 담겨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지금 네. 사실 남은 게 어쩌면 네. 홍준표 대표에게는 좀 결정적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물론 본인이 당 대표가 됐지만 지금 사실 지지도가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죠. 좀 사수를 네. 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더 확장보다는 현재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라도 네. 사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예. 않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루지 않고 저 바른정당과 함께 손잡지 않고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도 없다라고 볼 때 예. 일단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으로만 잘해봐야지 저런 어떤 노래의 심정을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이 아이고 의미심장합니다. 네. 탄핵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역사다. 과거의 얽매여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은 반대편만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라고 했는데 한호섭 전 국장 무슨 얘기입니까 저 이적 행위란 거? 결국에는 탄핵이라고 하는 이게 과거 일 아닙니까? 예. 그 얘기들을 계속 할 경우 결국 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얘기 싸울 수밖에 없고 예. 연대와 통합에 가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적행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요번에 그 홍 대표의 발언들은 상당히 전략적인 개선 포석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예. 결국은 그 탄핵 정부 혹은 국정농단 사태의 어떤 국민적 심리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도 예. 이정 재판이라든가 계속되고 있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를 그렇게 국정농단 사태로 지적됐던 문제들을 적폐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각종 이제 국정 행위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과 절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네.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의도 연구원 내부에서 예. 자체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절연하는 것이 오히려 이 홍 대표는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들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런 전제 위에서 저렇게 계산된 발언을 하는 것이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흐름이 자꾸 탄핵이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자.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의원하고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초계파적인 견제 세력을 만들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기국회를 중심으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서영호 소장 네. 짧게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친박과의 절연, 혁신 잘 될까요? 일단 뭐 바른정당과 보수 통합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통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물꼬를 열었고요. 이제 선택의 공은
바른정당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킬 경우에 바른정당 내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인지 바른정당의 선택에 하반기 정기국회의 정기개편의 시작의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와는 조금은 달라진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달라진 모습의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